예술가의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청소년기를 떠오릅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장 나에게 있어서 화두는 고민되었던 것들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런 자문을 하는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시작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많이 읽던 책 중에 하나가 그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인 책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 나르치스와 예술가의 길을 가는 골드문트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야, 내 삶은 어디일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골드문트 쪽이 더 맞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좀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사는 게 맞겠다 생각했었고, 그런 선택의 고민에 있어서 하나의 조그만 책이 또 영향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대부분이 회의 방황이었어요. 방황은 마지막에 너무나 힘들어서 막 흐느낄 때가 많았었어요. 야, 난 정말 소질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선택한 길인데 소질이 없었나? 뭔가 길이 보이질 않고 학교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제공해 주지 않고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길인데, 그런 시간이 많았고, 마지막 그 대학원 초기일 때인데 청계천에 가서 전기톱을 사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그림 그만두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의자, 탁자를 전기톱 나무 자르는 거니까 막 해체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거예요. 그때 주변에 동료들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막 와서 보더니, 와, 이게 뭐야? 오, 좋은데? 그래서 시작된 게 작업이 시작됐고, 좋은데 하고 있던 친구들이 막 그룹을 만들려고 했던 난지도와 메타박스의 작가들이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배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저희가 대학교 다니면 70년대였는데, 그 당시에는, 국가 중심의, 그러니까 근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로 상징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대화를 하려고 했고, 또, 다른 측에서는 자유를 얘기하는, 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김대중 상징하는 하나의 인물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반면에 학교는 제가 있었던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학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80년대 청년 작가들은 굉장히 거부했던 거죠. 무인도 같은 예술 세계에 학습되어진 걸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참 청년들한테 맞지 않았던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하는 운동권 미술, 민중미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20대 청년들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털치와 퍼포먼스,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을 선택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극복.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난지도나 메타박스, 이런 그룹들이 제가 기억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난지도라는 명칭은 1978년부터 한 15년간 우리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 하치장인 난지도, 지금은 난지도 공원으로 변했죠.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 난지도 그룹의 멤버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폐기된 폐품을 가지고 작품하는 그런 작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너무 역할을 못한 게 하나의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은 뭐냐, 또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각성이 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민중미술에서 얘기하는 어떤 발언은 좋은데 이건 제가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형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졌고,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좀 더 수행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겠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서 어떤 학교라는 거에 대한, 또 앞세대에 대한 미술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전국적으로 오브제 설치 미술이 막 붐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최전선, 이거는 이제 메타박스와 함께 연합해서 했던 전시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88년에 3회 난지도전을 해서 이제 그룹을 해체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80년대 굉장히 중요했던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난지도 메타박스전도 있었지만, 그래서 모래신세대 최전선전도 있었고, 86 행위예술제도 있었고, 또 국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87 청년작가전, 그러니까 주로 그런 작가들을 이제 초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87년에 초대돼서 그 선풍기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87년에 작품을 설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35년인가 지나서 2018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하게 됩니다. 87년에서 2018년까지 한 35년의 시간이 걸려서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창립전에 나왔던 거는 교탁이었습니다. 교탁. 학교에 강의실에 있는 교탁입니다. 그래서 그 교탁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길들여지는 것, 학습되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로 교탁을 해체합니다. 전기톱으로 다 난자해서 다 해체시켜버려요. 2회 난지도 4인전, 같은 85년 난지도 4인전에 그때 시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아니라 시계 오브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시계를 해체하는, 그래서 전기톱으로 난제하고 숫자판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이게 시계가 시계 아닌 거로 만들어버리는 작품이, 그래서 작품도 시계가 아니라 시읒기요. 작품도 해체되었고 제목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읒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을 알 수 없는 시계를 해체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저는 시간을 더 느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무감각 같은 시간이 아니라 작품을 해체했을 때 리얼한 존재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느꼈던, 그게 85년 난지도 4인전에서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예술가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있다면 양 사방에 다 벽으로 막혀진, 난 그게 이제 하나의 관념이라고 보는데요. 너무나 두텁게 관념의 벽이 있어서 이거를 털어버리고 싶어,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청소년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사물을 볼 때 일상적인 사물들을 가지고 다 해체하게 한 거예요. 교탁서부터 의자서부터 전축서부터 시계, 선풍기, 전화기,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86년에 개인전을 대학로에 있는 시읒교, 시계, 오브제, 또 서풍기라는 선풍기 오브제가 전시되고, 그리고
어떤 대문이나 또는 일상적인 테이블이나 진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톱으로 난자돼서 해체된 이런 것이 이제, 근데 바로 옆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바탕골 미술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와서 전시를 보더니, 와, 우리 올해 퍼포먼스를 기획하는데 이거 너무 좋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한번 합시다. 라는 제의가 왔었습니다. 거기 참여한 게 바탕흐름, 86년 바탕흐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극, 무용, 미술, 음악 이런 분들이 우연찮게 다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최초의 퍼포먼스였고 자연스럽게 타 장르하고 뭉쳐지고 함께 공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뉴스를 봤는지요, 어떻게든지 백남준 쌤이 아시안 게임 1986년 아시안 게임 때 바이바이 키프링이라는 프로그램, 백남준의 바이바이 키프링이라는 영상을 만드는데 와서 이제 퍼포먼스 찍어간 그런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개인전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86 행위예술제라고 전국 규모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아리코스모 미술관에서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가들하고 모여서 뭐 이건영, 성능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하고 모여서 퍼포먼스 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했는데 TV에서 신 선생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백남준의 그 바이바클이 나오면서 저희 퍼포먼스가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보게 됐죠. 아니 전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스크랩해 가는 거라고 난 생각했죠. 근데 그 속에 막 편집이 돼서 거의 들어갈 줄은 몰랐었습니다. 노동자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아픔의 상징, 제 작품이 88년부터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88년부터 긴 나무, 창 같은 형태, 아주 우리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죽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그냥 아프고 쳐다보기도 싫은 뭐 그런 이미지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이미지를, 상징을, 어떻게 볼 때 시적인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등장하는 게 8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하듯이, 시대를 고해하듯이, 작품 제목이, 고해라는 작품을 붙이게 됐죠. 퍼포먼스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제목이 표지를 향해서라는 작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라는 게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볼 때는 골이거든요. 목표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우리가 표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지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오브제로서 작은 하나하나의 단위로 개별로 시작됐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군집이 되면서 집합되면서 하나의 낱개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뭐랄까 모여진 집단이 됐죠. 숲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됐고요. 난 이런 생각이 같이 추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슬플 때 같이 있어주는 거,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거. 나는 작은 하나의 버려진 오브제지만 이게 같이 놓여짐으로써 위안도 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2000년이죠. 14년에 장춘에서 연길로, 용정으로, 백두산으로 가는 거기서 저는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중국을 보면서 고구려 문화도 보게 됐고
그래서 조선족이라는 거 알았고 조선족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용종에서 시인 윤동주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게 됐고, 물어도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조선족도 몰랐습니다. 윤동주가 누구고 뭐 이게 뭐냐 아무도 몰라. 조선족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뭔가 교류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13일간의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선족을 보면서, 문화를 보면서, 조선족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삶이 변하는 걸,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아들 하나 붙들고 북해에서 남으로 넘어왔을 때 내 인생이 변해.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바람에 날려서 흩어져서 핀 꽃, 바람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을 통해서 신영성의 그림 일기 바람꽃 시리즈 작품을 합니다. 한 50개 정도의 그러니까 조선족 또는 백두산에서 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조그만 종이에 펜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는 이게 현재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만인사회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지금 만인사회상이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하나의 상승사다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뭐 우리는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막 결혼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상승사다리를 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적자생존에 살아남지 못. 그래서 스카이 대학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죠? 항상 올라가야 돼.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담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에 제가 사람들에서 내 추억 속에서 또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있으면서 느껴진 것들을 그림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래서 과거의 시계 설치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난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라면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한 100여 점 가까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의 작업을 해요. 그리고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이제 한 100점여가 쌓여지면서 제가 이제 2018년인가요?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후반전에 왔잖아요. 청소년기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빨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굉장히 지루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빨리 가는, 그리고 지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나름대로의 기준이랄까요? 원칙이라는 게.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 있다는. 그러니까 남이 가는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펜을 그리는 거고, 연필 그리고,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 있다는 거를 지키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짓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의 속도로 가고 싶다는 거죠. 주변에서 갑자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속도로 가고 싶다. 그리고 뭐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의 기준이고. 그리고 계획이요. 계획은 마음을 채우고 비우고 하면서 살면 뭐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난 늪이 되고 싶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 속에서 작품이 죽을 때까지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을 하면 그게 계획입니다.